창문 없는 방은 축축한 동굴처럼 길게 매달린 정우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지만 45세의 우시엔팡은 붉은 비닐을 씌워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빨간 빛이 주름을 가려주고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우시엔팡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40에서 50개의 유흥시설, 약 15개의 매춘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4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최고 등급은 지상의 천국이라 불리는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호텔에서 일하는 모텔 공주들이고 세 번째는 마사지숍, 오락시설,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들로 한 번에 100위안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다. 마지막 4번째 등급은 길거리에서 손님을 잡는 여성들로 이들은 단 몇 위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위안 약 2만 원비의 동짜리 매춘업소는 번화한 쇼핑 거리를 지나 좁고 깊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저렴한 매춘업소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는 9개의 방이 있고 방 크기는 탁구대 정도에 불과하며 나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시엔팡을 포함해 약 30에서 40명의 여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62세로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신분증이나 보증금 없이 하루 15위안만 내면 방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여성은 하루에 약 10명의 손님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소는 꽤 선겁 중이라 주인은 지하와 옥상까지 개조해 추가로 방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각 층에는 욕실이 하나뿐이며 따뜻한 물은 정해진 시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와 오후 2시쯤 주인이 물 시간이다 라고 외치면 여성들이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으러 나오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시엔팡은 비누를 살 돈이 없어 물통과 플라스틱 콜라병에 담긴 소금으로 몸을 씻습니다. 배가 아플 때는 술을 마시며 버티고 쌀은 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은 병에 넣어 보관하고 낡은 나무 문을 사용해 지하에서 조리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방에서 요리를 할 때면 기침이 나기 일쑤입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오랜 시간 집을 떠난 이주 노동자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로 대부분 5분 내에 거래가 끝납니다.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 이곳 여성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며 우시엔팡은 경험을 통해 건강 상태를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손님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허름하게 입은 손님은 조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시엔팡은 한 번도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30위안이 드는 검진은 3명의 손님을 받는 비용과 같고 단속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버스를 타고 시내의 의료기관에 가서 20위안짜리 항생제 주사를 맞고 증상이 나아지면 이를 재개합니다. 우시엔팡은 지난 5년간 이와 같은 삶에 익숙해졌으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10위안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모두 시골 출신으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났거나 남편이 사망하거나 수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교육비, 가족의 주택 건축비, 아픈 가족을 돕기 위한 생활비 때문에 책임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할 기술도 없으며 나이로 인해 저렴한 성매매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롱안의 이야기 역시 우시엔팡의 이야기만큼이나 슬픕니다. 롱안은 방 209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으로 외부 사람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이 사망했다고 소문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롱안의 딸은 그녀와 같은 마을에 살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가정을 돌보며 자립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인 왕 주이아는 3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며 그녀의 남편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10년간 감옥에 수감되었던 자영업 의사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왕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자녀들은 잘 돌봐야 한다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60세에 가까운 위안 리롱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집을 떠나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눈에는 아직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집이 있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우시엔팡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이 깊어져 머리카락이 빠지고 결국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우는 80위안을 들여 머리카락이 다시 나길 기대했으나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 항상 염색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음식과 집세를 제외하면 그녀와 같은 10위안짜리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수백 위안을 벌 뿐입니다. 게다가 집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는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함정이란 성매매를 찾는 척 접근한 남자가 증거를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여성들은 도망갈 방법이 없으며 첫 적발 시 15일간 구금되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1년간 재교육을 받거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3,000위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150명에서 300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에 30대 여성이 적발되어 3,0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구금보다 벌금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우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3층 계단을 달려나가 난간에 올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그녀의 실제 직업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탕 공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때문에 살이 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는 2번이나 체포되었으며 한 번은 600위안, 또 한 번은 3,000위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2011년 우는 직업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아들이 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값싼 집에서 일하면서도 여성들은 서로 경쟁해야 했으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우시엔팡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